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계수일주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성공하나, 계수일주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는 그 물상과 용도에 따라서 쓰임이 규정되는데, 계수의 외부적 형태로는 봄비냐, 봄의 설이냐, 우박이냐, 여름의 단비냐, 폭우를 일으키는 비바람, 치는 장마비냐, 가을에 낙엽을 떨어뜨려 겨울 채비를 하는 냉장하고 차가운 비냐, 겨울 추위를 더욱 심하게 하는 겨울비냐, 봄비냐, 여름비냐, 그 다음에 가을비냐 혹은 겨울비냐, 또 여름비나 이래도 이것이 잔잔하게 내리는 이슬비냐,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우냐, 겨울비가 있고 또 겨울눈, 이런 거를 잘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 추위를 더욱 심하게 하는 겨울비냐, 폭설을 일으키는 눈이냐, 눈보라가 치는 또 혹독한 눈이냐를 분별하여야 어떻게 쓰여지는 계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수는 자연 환경에 따라 그 용도가 달라지므로 사주 구조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비가 되고 또 눈이 되고 구름이 되고 안개가 되고 아지랑이가 되고 또 설이나 우박이 되는지를 잘 알아야 그 쓰임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 유하는 계수인지 윤하는 계수인지 그것을 알아야 하고, 또 맑은 물이냐, 청은 맑은 물이냐, 또 탁한 물이냐,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수가 유하는 경우는 계수가 근이 있어 갖고 유동성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계수가 윤한 것은 계수가 근기가 약하여 자체로는 주체성 있게 작용을 못하지만 대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계수는 생수로서 사람이 먹는 물에 작용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는 탁수냐 청수냐를 따져야 합니다. 탁수는 더러운 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잘 따져야 되고, 공업용수라든가 농업용수라든가 혹은 산업용수 등은 물이 청함을 별로 안 따지지만 먹는 물일 때는 맑은 물이어야 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또 계수가 샘물이냐 흘러가는 시냇물이냐에 따라 그 쓰임이 또 달라지게 되고요. 계수는 원래 임수보다 수량이 약합니다. 그래서 계수의 작용은 다양하게 활용하지만 수량이 약하면 그 쓰임이 지속성이 약합니다. 수량이 약하면 지속성에 문제가 나오죠. 지속성이 약하면 끈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죠. 끈기가 부족하다. 물도 이렇게 들어오는 원천이 풍부하고 지속적이어야만이 일을 하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물이 있어야 물이 바다로 흘러갈 수 있지,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다로 가다가 중간에서 말라서 멈춰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끈기가 없다, 작심삼일이다, 인내심이 부족하다 등으로 설명하고 큰 일을 해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계수가 약하면은 필히 금을 봐야 된다. 그래야 지속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계수일주가 근이 약하거나 지원해지는 금이 약하면 이런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써먹느냐.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프로젝트가 이렇게 긴 것은 하지 말고 짧게 끝나는 일을 해야 완성도가 있습니다.
금이 있어야 샘물이 마르지 않고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시냇물이 끊기지 않아서 절대적으로 개수일주가 큰 일을 하려면 물에 근원이 있어야 하므로 금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목의 효용성입니다. 목, 개수가 목을 봤을 때의 그 효용성. 목의 쓰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로 목은 뭐예요? 물의 통로가 됩니다. 물이 빠져나오면 수생목으로 물이 개수가 흘러가죠. 그러니까 물은 수로가 있어야 범람하지 않고 안전하게 흘러갑니다. 수로가 없으면 어디로 흐를지 알 수가 없고, 물이 많아지면 산지사방으로 제멋대로 흘러 통제가 안 되어 물을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잘나고 불축지화가 생기며 일에 능률이 없고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목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개수가 목을 기르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첫째는 개수가 목을 볼 때 하나는 수로 역할을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목을 키운다, 기른다, 이런 역할을 하죠. 개수가 목을 볼 때는. 나무는 물이 있어야 영양분을 섭취하므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개수는 나무를 잘 키우므로 사람으로 치면 자식을 잘 키우는 모양이라 모성애가 강하다 하고, 모든 생명을 잘 키우는 형상이라 양어장이라든가 양식장, 동물농장, 조경 이런 일을 잘하게 됩니다. 그 키우는 역할로는 교육도 되므로 간목은 큰 교육, 을목은 작은 교육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이 필터 역할을 합니다. 필터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개수는 샘물이나 시냇물은 이렇게 얕기 때문에 흙탕물이 잘 넘어옵니다. 그래서 시냇가나 강변에는 풀이 있어야 합니다. 갈대나 풀은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이 갈대나 풀 같은 거는 이 정화장치 역할을 하므로 물을 맑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목이 없으면 흙탕물이 되기가 쉽습니다. 물이 깨끗해야만이 깨끗한 고기들이 살고 환경이 좋아지므로 절대적으로 목이 필요합니다. 물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물이 썩으므로 주변 환경이 죽음의 환경으로 되어 생명들의 재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성이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물의 가치를 높이려면은 뭐예요? 화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으면은 환경이 습하게 되는데, 너무 습하게 되면은 환경이 더러워집니다. 어느 정도 조화음을 갖추어야 습을 방지하므로 우리가 불이 필요한 겁니다. 또 화가 잘 비춰줘야 샘물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것보다는 밝게 있는 것이 사람한테 인기가 있고 물의 가치를 더욱 드러내게 됩니다. 또 샘물이나 시냇물은 더울 때 용도가 더 있지 추울 때는 용도가 약합니다. 더워야만이 시냇물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샘물에 가서 물을 먹게 되므로 화가 있어서 온도가 올라가야만이 물의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병화 세력이 강하고 개수가 약하면 너무 큰 재물이라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업하는 것보다는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활에도 정화로 쓰일 때는 어떠냐. 정화는 개수와 세력이 비슷해서 은간이죠, 전부 다. 충분히 뭐예요? 개수가 정화를, 아까 개수가 병화는 다루기가 좀 힘들지만 개수가 정화는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수가 겨울 눈으로 만일 작용이 된다면 사주에서 정화 달빛이 겨울 눈을 비치어 멋있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 큰 재산을 물려받거나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하는 개수는 제방을 내서 물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개수의 제방은 물이 작기 때문에 농수로에 해당도 되고 이런 큰 댐이 아니죠. 시냇물이 넘치지 않도록 수로에 제방을 하여 물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많이 제방이 안 되면 물이 많아져 넘칠 때 산지 사방으로 흘러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요거는 작은 제방이 되는 거죠. 작은 제방. 그런데 기토가 만일 근이 없다 이겁니다. 근이 없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때는 기토가 개수에 동류를 합니다. 제방이 아니라 막는 게 아니라 기토가 개수를 동류합니다. 기토가 근이 없거나 약하면 수와 동류해서 개수의 수질을 변화시켜서 물의 성질을 바꾸어서 용도를 바꾸어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커피나 음료수, 발효주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에다가 커피를 탄다. 이것이 일종의 이제 기토탁임인데 같은 기토탁임이라도 유용하게 쓰는 기토탁임이 있고 무용하게 쓰는 기토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쓸 때는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비유할 때 뭐 커피라든가 음료수라든가 발효주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토가 강하면 개수의 제방을 넘어 토가 물에 섞여 들어와 탁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용하게 되는 것이죠. 토가 많으면 흙탕물이 될까봐 조심성이 강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량이 약하거나 많으면 탁수가 되기가 쉽죠. 개수가 약하면 활동할 때는 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일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근기가 약한 개수는 활동을 많이 하면 금방 다운이 되고 지치고 피곤해지고 또 개수가 줄어들어서 탁수가 되기가 쉽습니다. 개수가 또 임수를 만나면은 이것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부정적으로는 눈보라도 되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눈보라 혹은 비바람이 몰아친다. 폭우가 되는 거죠. 폭우.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은 개수는 임수가 근원이 되는 거죠. 큰 물에서 작은 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의 근원이 나를 지원해 주는 것이니 내가 지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탁수가 되면 건강 문제와 이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남녀 문제에 갈등이 되어서 여자는 이별수가 드러나게 되는데 사회 활동을 많이 할수록 탁수가 되기가 쉽습니다. 탁수가 되면은 시간이 지나야 맑아지므로 재혼 시기가 길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재혼 시기가 짧을 때 다시 혼사를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맑은 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맑아지려면은 탁수가 됐다가 빨리 맑아지려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명상을 한다든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탁수가 되어도 목이 있거나 금이 있으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저분한 물이라도
그것을 잘 빼주거나 혹은 새로운 물을 주입을 하게 되면은 깨끗한 물로 빨리 변하게 되죠. 개수가 이렇게 토가 형충으로 형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형충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업하면 안 됩니다. 이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탁수가 흙탕물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주의하시고, 개수는 보통 지능이 좀 높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이 깊습니다. 그래서 개수일주 여자는 생각이 깊고 지적이기 때문에 나이가 먹은 남자를 만나기가 쉽습니다. 애 같은 남자보다는 지적 대화가 되는 사람을 좋아해서 나이 든 사람과 잘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무계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개수는 무토고 합이 잘 된다 이거죠. 개수일주는 토가 잘 갖춰져야 합니다. 대체로 금목을 잘 활용해야 맑은 물이 되어서 남자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강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